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광주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는데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시군민과의 대화가 선거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 유니버셔드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인근 도로들이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을 잇는 도보 통행로는 개설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광주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가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또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뉴미디어팀 사무실과 관련 공무원 2명의 자택입니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 개입 혐의로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선관위가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거? 선관위에서 조사받은 2명 조사하셨나요? 검찰 수사관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파일 등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강훈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검찰은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에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5기 들어 5번째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광주시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어느 정도 가려지겠지만 잊을만 하면 다시 터지는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만으로도 강훈태 시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광주시장 선거 구도와 시민들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창당준비단은 긴급 논평을 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추진은 논평에서 강훈태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대변인실이 강 시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권한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마다 시장 군수들이 현장에서 시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구민과의 대화가 선거철만 되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선거와 맞물려서 합법적인 행정인데도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이 묘도동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도 오는 21일부터 20여일간 시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 군수들이 읍면동을 돌며 벌이는 연례 행사로 시정을 보고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시민과의 대화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갈등을 없애기 위해 고흥구는 최근 군민과의 대화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도 시민과의 대화에 시정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고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에도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시장이나 부군수 등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후보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현직 시장 군수가 아닌 행정공무원인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대신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민과의 대화.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합리적 운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유니버셔드 대회를 앞두고 주 경기장 주변 도로가 대폭 확충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건설 계획만 세워져 있던 도로가 유 대회를 계기로 새로 뚫리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진 지 8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로 승인되면서 총 공사비 49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운천 저수지에서 금호지구로 연결된 도로의 상습 정체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장 주변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한 선수들의 접근로를 향상시키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회 선수촌과 새로 짓는 양궁장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도 올해 말까지 개설됩니다. 3,700세대가 넘는 선수촌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주변 도로가 자주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도로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4.9km 구간도 올해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대회와 관련된 도로 20곳도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까지 차례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많이 뚫렸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선수촌에서 주 경기까지 인도가 없어서 유대회가 개막될 경우에 도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 보행자 옆으로 승용차가 달리고 차도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도 잇따릅니다. 이곳은 선수촌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려면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길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경기장으로 가려면은 뭐 샛길이나 아니면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광주 사람들도 그 길은 잘 모를 겁니다. 주민 말대로 동네 깊숙이 숨겨진 산책로 하나가 주 경기장과 이어지지만 막다른 벽에 막혀 있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 사는 주민들만 알죠. 여기가 뻥 뚫렸다면은 도로하고 큰 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차도로 걸어가는 방법과 주민만 아는 산책로를 거치는 방법 외에는 인도가 없는 집봉터널 갓길을 지나가거나 산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대회 조직위 측은 이런 문제가 있어 길을 뚫을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5개월. 유대회에는 선수와 관람객 등 외지인 4만 4천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도보 통행로 하나 못 갖췄다간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광주 지역 곳곳에서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당산제와 달집 태우기, 연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협동조합과 국제영상제 조직위원회도 오늘 오후 충장로에서 지신밟기와 국악공연 등 대보름 한마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 남구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에 열었던 칠석동의 고싸움놀이 축제를 연기했고 나주시도 오늘로 예정됐던 세시풍속 잔치를 취소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6개국 7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지방자치연합회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고 11월에는 한일 8개 시도현 지사회의가 전남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스촨성과 교류 10주년 기념식이 5월, 저장성과의 한중포럼이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호남 고속철도는 무안공항보다는 나주역을 경유해야 하고 나주역에 통합 버스터미널을 건설해야 환승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쪽의 이석형 예비후보도 보도자를 통해 호남 고속철도는 100년대계 차원에서 나주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0대 정책 비전 가운데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대규모 어업 기지를 조성하는 등 식량 산업에 승부를 걸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취약지역의 장애인 취업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쉼터를 포함한
권리 옹호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에 광주시가 제설 장비와 인력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설에 필요한 덤프트럭 5개와 운영 인력 6명을 강원도 강릉 지역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영동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제설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지역 최대 규모의 신협인 목포신협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합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비대위까지 꾸려졌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9년 5개 신협이 통합돼 출범한 목포신협. 조합원 2만 6천 명이 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신협입니다. 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간부 장모 씨 등 2명이 2개의 지점에서 빼돌리다 자체 감사팀에 적발된 문건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로 300명이 넘습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전국 신협 이사로 출마한 현 이사장을 비방하는 문자가 전국대의원 200명의 휴대전화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신협 측은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정보 유출과 비방전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합이 성장 구도로 올라가고 조합이 경영에 개선된 경영의 조건만 갖췄지 이런 여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에 선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례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재정 건전성이 좋은 신협이 갈등에 휩싸이는 걸 볼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불법 선거운동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흔들기랄지 파벌 조성, 직원들 줄 세우기 한다랄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임기의 목포신협 제12대 이사장 선거에는 전현직 이사장 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오는 25일 조합원 직선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 전남 지역 총 수시는 증가폭이 2,599억 원으로 전달에 4,670억 원에 비해 줄었습니다. 총 여신도 증가폭이 전달에 6,250억 원보다 5,179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에서 공부하고도 가짜 졸업장을 받았던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습니다. 장애인 공립학교인 선우학교는 오늘 열리는 졸업식에서 인하학교 졸업생 가운데 13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인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장까지 받았지만 졸업장이 가짜로 드러나 취업과 사회 진출에 피해를 봤던 학생들입니다. 종교시설 지하에 불법 게임장을 만들어 불법 환전을 해오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 동구의 한 종교시설 지하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해온 48살 김 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27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CCTV를 설치하고 망을 보며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여주회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육아 기능을 추가한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달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육아종합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책 도서관, 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가정 양육 지원 기능이 보강됐으며 오는 4월부터 일시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은행은 여수 지역 기름 유출 피해 주민과 관련 업체에 특별 금융 지원을 합니다. 광주은행은 긴급 유동성 자금 신규 지원 150억 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해 업체의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 금액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제2회 광주 상공대상과 장기군속 모범사원을 모집합니다. 광주 상공대상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광주 상공회의소 관할공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로 시상 부문은 경영우수와 고용우수, 기술혁신, 지역봉헌 등 4개 부문입니다.
장기 근속 모범 사원은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노사 협력 등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합니다. 전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대상은 살처분 농가와 이동 제한 조치 농가 등 AI 경계 지역 내 460여 농가로 사료 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9억 원까지 3배 확대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문종아 씨가 귀국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예고 출신의 문종아 씨는 깊은 음색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주목을 받았고 미국 뉴 잉글랜드 컨서바토리와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독주회에서 문 씨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쉐드린의 음악 등을 연주했습니다.